회사 일도 하지만 이제 퇴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가 중요한데 저는 거의 티스토리에만 네. 6개월 가량 매진을 했어요. 네. 이제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마시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데 거의 다 끊다시피 했었어요. 당분간 이걸 할 테니까 네. 연락이라던가 만나는 거를 좀 잘 못할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 오늘은 옆에 게스트분 한분 초대했는데요.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실제로 수익을 내고 계신 분을 초대를 해봤습니다. 0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수강생으로서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어떤 꿀팁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지 쏙쏙 뽑아볼 생각이니까 모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한부자 오가닉 카페에서 활동 중인 별똥별이라고 합니다. 작년 8월부터 이제 티스토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승인은 좀 오래 걸린 편이긴 한데 현재 3달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 받기가 좀 오래 걸리셨다고 했는데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8월에 이제 시작을 8월, 그쵸? 해서 8월에 시작해서 12월 초? 12월 초? 그때 승인을 받아서 총 5달 정도 걸렸어요. 이때 또 좀 힘들거나 좀 많이 지치셨겠어요? 어땠어요? 네, 이제 선한부자 네. 카페에 보면 네. 거의 다른 분들은 한두 달 내로 이렇게 맞아요. 승인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블로그에 재능이 없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럼 이 5달 동안에 좀 힘든 게 어떤 게 있었나요? 이제 제가 거의 한 4, 5일 정도 빼고 5달 내내 매일 글을 썼거든요. 네. 친구들도 안 만나는 시간이었고 네. 그때 이제 글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네.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아.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또 수익을 내고 계시다고. 네. 그 시간이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요즘은 수익이 어떻게 돼요? 12월, 1월, 2월 이렇게 네. 수익이 났는데 네. 이제 첫 달부터 바로 수익이 나기는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첫 달에는 한 25만 원 정도? 첫 달부터 그렇게 나기가 쉽진 않을 텐데. 그런데 이제 제가 승인 기간 동안 글을 매일 써서 글을 아. 쌓아뒀기 때문에 아,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또 쌓여가지고 이렇게 터진 거군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런 부업으로 애드센스를 하게 되신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네. 제가 지금 잠시 서울에 올라와 있기는 한데 네. 지방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테크 관련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제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 재테크 방이 뭐 주식이라던가 네. 부동산 그리고 뭐 온라인 비즈니스, 자영업 사업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시고 아니면 성과를 내고 싶은 분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우연찮게 애드센스를 하시는 분이 저희 네.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네이버 블로그만 하고 있었는데 네. 네이버 블로그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티스토리라는 걸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티스토리를. 이제 수익이 된다고 하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그분한테 좀 알려달라. 고 해서 애드센스 티스토리가 뭐냐? 네, 뭐냐, 애드센스가 뭐냐. 네, 이제 개념이 아예 없었던 네, 상태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티스토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 거의 맨 땅에 헤딩한 격입니다. 진짜 그냥 톡방에서 누구 한마디가 딱 던졌는데 거기 네. 꽂혀가지고 네, 하게 된 거네요. 네네네. 되게 신기한 계기인데요. 네네네. 네, 근데 그 한마디에서 실행했다라는 그 하나로 많이 네. 바뀐 거네요. 그리고 이제 수익이 네. 뭐 네이버 블로그로는 애드포스트 수익으로 몇 천을 번다는 경우를 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없죠. 근데 애드센스는 한 번씩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게 진짜 가능한지도 궁금하기도 해. 이제 그렇게 버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 좀 많이 궁금하게 됐어요. 한 번에 이게 수익 나는 게 어쩌면 그 전에 하던 일과 좀 관련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뭐 재능이 있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현재는 지금 한 달 네. 휴직 중에 있긴 한데 네. 저는 건설업 사무직을 건설업이요? 종사하고 있습니다. 완전 다른 일 아닌가요, 이거랑? 완전 다른 일이고 네. 아마도 이제 애드센스 하시는 분 중에서는 사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그쵸. 들고 이제 부업으로 많이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부업으로는 이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만한 부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렇게 보면은 네. 다른 부업 거리도 많기는 한데 그렇죠. 되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는 수익을 내는데 6개월 정도 걸렸지만 네. 6개월 만에 이렇게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부업은 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본이 하나도 없다는 거. 대신 시간을 좀 들여야 된다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시간만 들이고 꾸준히만 하면은 수익은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최근 수익이 어느 정도라고? 가장 최근 수익은 지금 이제 둘째 달 제가 2월 승인받은 지 달 거? 둘째 달이 네. 1월이거든요. 네. 금년 1월 수익이 1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지금 100만 원. 그리고 2월 수익이 한 110만 원. 부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이 애드센스가 좀 단연 최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 또 다른 부업도 또 해보셨는지? 다른 부업은 네. 이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지금도 소소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부모님이 네. 이제 지방에서 메론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오, 메론. 시즌 때마다 제가 이제 매년 한 달 한 달? 가량해서 네. 팔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단발성이더라고요. 아, 늘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별똥별님만의 이제 높은 수익을 내는 꿀팁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제가 100만 원을 단기간에 찍을 수 있는 이유가 한 글이 네. 30만 원 정도 나온 글이 있더라고요. 한글에서요? 네, 한글. 하나의 글, 포스팅 네, 하나에서? 포스팅 하나에서. 오. 그런데 그 글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었냐면은 네. 저는 미래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나 일 그런 거를 좀 미리 썼던 것 같아요. 이제 미래. 그 키워드를 네.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구글 트렌드를 구글 트렌드. 한 번씩 들어가서 봐요. 저희가 결국에는 네이버나 구글을 노려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서 이제 정보성이 될 만한 글을 키워드를 확인을 해요. 그럼 구글 트렌드가 어떤 거예요, 정확히? 구글 트렌드에 들어가면은 네. 이제 그날의 실검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날의 시각. 네, 되게 좋은 거네요. 네이버에서는 실시간 검색어가 없어졌잖아요. 네네. 이 구글에서는 이걸 아직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완전 실시간은 아닌데 네. 이제 조금 시간의 텀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면은 구글이 또 글을 빨리 가져가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구글에서 키워드를 딱 찾아서 글을 썼을 때는 네. 구글에서 좀 더 그걸 빨리 반영이 되니까 네네. 구글 쪽에. 키워드도 알려드릴 수 있는데 네. 아, 그래요? 완전 네네. 오늘 다 먹여드리는. 이미 네. 지난 거긴 한데 네네. 제가 챗 GPT 챗 GTP로. 네, 키워드로 이제 30만 원 그 수익을 낸 건데 어, 이제 챗 GPT가 11월 말인가 작년 네. 12월 초인가 그쯤에 나왔는데 한 일주일 뒤에 제가 그 글을 썼어요. 되게 일찍 쓰셨네요. 네, 사실 유행할 줄은 몰랐는데 네. 일단 써놨는데. 네, 일단 썼는데 이제 유입이 많아지고 하니까 네이버에 단일 키워드는 아닌데 네. 두 가지 세 가지 조합의 키워드에서 좀 상단에 있어가지고 세부 키워드로. 네네네. 그래서 그 글이 또 단가도 낮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높아가지고 수익을 좀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챗 GTP에 대해서 좀 써봤는데 저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대단하신 것 같아서 이 먼저 들어갔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구글 트렌드를 보고 네. 먼저 이렇게 썼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사람들 다 유튜브에도 나오고 할 때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수익이 저는 잘 안 났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네. 되게 많은 분들이 다 맞아요. 다 노리고 쓰셔가지고. 있는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주제를 선정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자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지금은 블로그를 두세 개 정도 더 개설하기는 했는데 처음에 하던 본블로그? 본블로그는 좀 잡블로그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 저는 여러 주제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그게- 주제에 대해서요? 네. 글을 쓰는 거 제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쓰고 싶어 하지만은 그렇게 전문가는 사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뭐 전문적인 글을 뭐 수십 개 쓸 수 있는 전문가는 잘 없으니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글을 써보고 자기가 조금은 쉽게 쓸 수 있는 글이 있어요. 쉽게 쓸 수 있는 거. 상대적으로 이 글은 쓰기가 수월하다. 뭔가 좀 익숙하거나 그러면 좀 쉽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다른 사람보다 잘 아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제 그 글을 써보고 좀 수월하게 포스팅 근육을 좀 키운 다음에 단계를 높여서 글을 써도 되고, 그렇게 글이 쌓이다 보면은 또 이제 수익이 나는 글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실 저도 수익이 나는 글은 제가 좋아하는 글은 아닌데 아, 사실 돈이 되니까 네.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좋아하진 않지만 수익이 나니까 좋아지는. 네, 좋아지더라고요, 오히려. 어. 아, 이거 쓰면 네. 유입이 많겠다라는 것도 조금씩 음. 보이고. 처음에는 재미없었지만 네. 돈이 되면 좀 재밌어요. 재밌어지죠. 네. 수익이 딱 찍히면 재밌어지니까 네. 계속 쓰게 되고. 이제 대학 전공은 역사를 했거든요. 역사? 네.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글을 쓰면은 음. 돈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그쵸. 컴맹이고 폰맹인데, 네. 근데 챗 GPT 관련해서 한 달에 네. 30만 원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IT 쪽으로 제가 쓰고 싶더라고요. 모르지만 수익이 되니까. 네네.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수익이 나니까. 수익 나면 뭐든 재밌죠. 그쵸. 뭐 폰맹이고 컴맹이인데도 네. IT 쪽으로 썼을 때 수익이 나는 거 보고 네. 계속 좀 수익이 나는 쪽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뭐 그렇게 잘 알지 않아도 네. 잘 알아서 쓰면 좋기는 그쵸,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초보지만 네. 저보다 그 접하지 못한 왕초보한테 알려준다는 마인드로 이제 그렇게 글을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왕초보에게 알려준다.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일반 분들은 처음에 글쓰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별님도 똑같이 처음에 글쓰기가 힘들으셨나요? 어땠나요? 이제 티스토리 글을 쓰기 전에 네. 네이버 블로그로 1일 1 포스팅을 네.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경을 조금은 덜 써도 되는 네이버 포스팅도 1일 1포가 좀 어려웠거든요. 이게 사람의 본능을 좀 역행하는 네. 행동이라 해야 되나? 글을 쓰는 자체가 네. 이제 알려줘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창작을 해야 되는 생산자 입장이니까 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좀 이 힘든 걸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이게 또 네. 사람이 습관을 잡게 되면은 습관을. 안 하면 어색하게 되는 구간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하시잖아요. 네. 어떠신가요?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른 분들도 직장 다니면서 나처럼 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가능은 하다 생각 드는 게 네. 일단 저도 했으니까 했으니까. 가능은 한데 대신 회사 일도 하지만 이제 퇴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가 중요한데 저는 거의 티스토리에만 네. 6개월 가량 매진을 했어요. 네. 이제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마시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데 거의 다 끊다시피 했었어요. 네, 뭐 당분간 이걸 할 테니까 네. 연락이라던가 만나는 거를 좀 잘 못할 것 같다. 얘기하고 그냥 친구들에게. 네네네. 그럼 친구들 반응은 어땠어요? 이해해주는 친구들이랑은 아직도 뭐 잘 지내고 이해 못한 친구들은 잘 안 지나고? 잘 지내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저는 조금은 네. 그 친구를 네. 뭐 2번 만날 거 1번 정도 만나고 뭐 아니면 술을 2-3번 마실 거 1번 정도 마시는 정도로 하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이제 티스토리 글쓰기 화면인데요. 이제 글쓰기를 눌러주시고 이제 글을 쓸 겁니다. 이제 글을 쓰기 전에 키워드를 먼저 분석해야 되잖아요. 저는 주로 블랙키위랑 이제 구글 트렌드는 한 번씩 참고를 하는데요. 이제 블랙키위에서 저는 유료 결제를 해서 베이직 플랜으로 쓰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키워드를 좀 찾기 빡시다. 그럴 때는 키워드 추천을 이용해서 키워드를 한 번씩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인기 급상승 키워드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서 정보성 키워드인 것들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라고 해서 이렇게 떠 있는 것 중에 쓰고 싶은 것들을 좀 쓰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키워드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코로나 생활 지원금.
이제 이 키워드를 사용할 건데 저는 블랙키위에서 키워드 등급 C등급 이상인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하고 등급이 올라갈수록 되게 좋은 키워드거든요. 이제 A등급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빨리 노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글 트렌드 들어와서 이제 쭉 한번 봐주고 좀 쓸만한 게 있으면은 이제 메모장에 키워드를 좀 적어 놓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와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관련 글을 쓸 거라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검색하면은 이제 정부 사이트들이 뜨거든요. 이제 이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 창을 켜줍니다. 켜주고요. 이제 이 키워드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검색하면 이렇게 구글에서 연관 키워드를 뽑아주는데요. 여기서 어떤 거를 쓸지 몇 가지 선택을 하고요. 온라인 신청방. 그리고 이제 사이트도 확인을 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고 지원 대상. 그리고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니까 금액. 이제 오늘은 관련해서 글을 작성할 거고요. 그리고 먼저 서론을 작성해주고 저는 그 다음에는 썸네일 그리고 주요 키워드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광고를 넣고 저는 광고는 AD라고 표기를 해놓거든요. 그리고 구분선을 하나 해주고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따로 서식이라는 것을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서식은 먼저 애드센스로 들어가시고요. 구글 광고의 광고 단위 기준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신규 광고 단위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컨텐츠 내에 제가 수동으로 넣어줄 광고를 하나 예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 아티클 광고를 클릭해 주시고 광고 단위 이름에 이거는 제가 임의로 적는 건데 쓰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름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콘텐츠 내 마지막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광고도 뭐 크기랑 이런 거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저장해서 만들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 광고 코드가 뜨거든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일단은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금방 만든 광고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거를 이제 서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 블로그 관리에 들어가서 이제 블로그 관리하는 페이지에 서식 관리를 클릭해서 서식 쓰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콘텐츠 내 마지막이라는 서식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제 우측 상단의 기본 모드를 클릭하셔서 HTML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해주고 이제 다시 구글 애드센스로 들어가셔서 콘텐츠 내 마지막에 이제 우측에 보면은 코드 가져오기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서 코드 복사를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다시 글쓰기에 가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고 우측 상단에 HTML을 기본 모드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광고 형식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서식이 하나 생성이 되거든요. 이 서식을 이제
광고 이제 넣고 싶은 쪽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주로 이렇게 5가지 서식을 쓰는데 일반 소제목 서식이랑 그리고 소제목의 버튼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요거 3개는 광고예요. 이 광고는 이제 구글 애드센스 들어가시면 광고에 광고 단위 기준에 이렇게 광고를 따로 저장을 해놓는데 이제 이렇게 저장해 놓는 이유가 이제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상단에 클릭을 많이 하는지 중간에 광고를 많이 클릭하는지 하단에 하는지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요 데이터를 보고 사람들은 어디에 광고를 많이 클릭하는가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따로 구분해서 저장을 해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다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 아래에다가 소제목을 넣어줍니다. 이제 먼저 알아볼 내용이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그리고 소제목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이 소제목 서식은 뭐 네이버나 구글에 뭐 티스토리 소제목 서식 양식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파일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서식으로 만드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소제목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서론을 작성할 때 이제 제목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다 들어가면 좋기 때문에 저는 제일 첫 문장에 그대로 적어주고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금액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저는 서론에 한 줄에서 3줄 요 사이를 써주거든요. 이제 3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모바일로 확인을 했을 때 너무 긴 문장이 되기 때문에 3줄 이내의 문장으로 좀 끊어주는 편이에요. 요즘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 관련하여 자가격리 의무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확진자에게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썸네일인데 썸네일은 저는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고요. 저는 재테크를 검색해서 썸네일을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원하는 식으로 뭐 삭제하고 넣으셔도 되고 코로나 생활지원 글씨를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트에 가면은 지원 대상에 23년 1월 1일부터는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코로나 생활 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입원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있는데 지원 제외 대상도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지원 제외 대상으로 격리 및 방역 수칙 위반자, 유급 휴가 사용자, 소득 기준 초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외우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네요. 표나 아니면은 이 사진을 저장해서 붙여 넣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표를 작성하는 것을 좋아해서 표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만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2023년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기준. 그리고 이렇게 사진보다는 표를 넣었을 때 글자 수의 인식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구글에서 표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표를 좀 많이 삽입하는 편. 표는 이제 좀 보기 좋게 취향껏 꾸며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은 지원 금액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에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은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민원에 따라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만 적으면 글이 너무 짧으니까 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줄게요. 신청 기간은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적고 이제 다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해볼게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이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어플 앱의 보조금 24를 통해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외국인 등록 주소지 관할읍 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 정부24 사이트 가면은 바로 신청할 수 있는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기 사이트를 링크로 걸어줄 생각인데요. 이제 서식에서 소제목 버튼 스타일이 있어요. 이것도 네이버나 구글에 서제목 버튼 만들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적어주시고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URL을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버튼의 텍스트를 드래그하고 그리고 링크 삽입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URL을 붙여넣기 해주고
코로나 생활 지원금 온라인 신청이라고 적어주고 새창으로 열기 체크되어 있는 거를 해지시켜줍니다. 요거를 해지시켜주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구글 애드센스 들어가서 전면 광고를 설정하셔야 하긴 하는데 이 전면 광고가 뜨게 하려면은 새창으로 열기를 하면은 전면 광고가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창으로 열기를 해지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은 이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화면으로 전환했을 때 광고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중간으로 해주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적어주거든요. 결론도 제목 키워드를 적어서 적어주거든요.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금액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끝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조금 특이사항이 있는 거를 한두 문장 정도 적어 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특이사항이 이제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는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라는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두 줄 정도 적어주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하며 그 이전에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글은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이제 중간에 광고를 넣어줄 건데 이제 이 정보를 찾는 사람한테는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광고를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제목 아래에 광고가 있으니까 저는 이 표 사이에 광고를 하나 더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광고는 AD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위랑 아래에 빈 여백을 두는 이유가 이렇게 붙여서 넣으면은 광고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위아래로는 한 칸씩 여백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신청 방법 여기 아래에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글쓰기 내용 안에 광고는 보통은 저는 4개에서 7개 정도 넣는데요. 이제 글 길이에 따라 광고를 넣는 개수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법 검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맞춤법을 눌러주면은 저는 확인을 해보고 웬만한 거는 다 수정을 해주는데 이제 한 번에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3번 정도 클릭을 해주는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오타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플러그인에 이전 발행글 넣기는 웬만하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글 작성한 게 이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코로나 제출 서류 이렇게 넣어주는데 요거 제목은 지워주셔도 되고요. 이제 이 글과 연관된 글을 이제 이전 글 넣어주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다가도 여기를 클릭하게 되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은 제 티스토리 블로그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구글이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 사이트가 괜찮은 사이트라는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광고를 넣어볼 건데요. 이제 저는 글쓰기에 이제 서식 관리로 광고를 넣는데 여기 더보기에 서식에 상담 가장 큰 제목 1 아래에는 상담 광고를 넣고요. 그리고 다음은 컨텐츠 내 중간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컨텐츠의 중간.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으로 넣는 광고라서 컨텐츠의 하단. 이렇게 넣어주고 글 발행을 합니다. 공개를 선택하고 이제 예약 발행을 하시든 현재 뭐 바로 발행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URL은 짧게 설정하는 것이 구글 SEO적으로는 좋다고 하거든요. URL은 최대한 텍스트를 키워드만 넣고 삭제하시고 공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의 삶을 좀 열심히 집중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때 그런 루틴이랄까요? 아. 루틴이 좀 궁금한데요. 그 저는- 아침에 뭐 어떻게 하셨는지, 뭐 저녁에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8시 반에 출근을 하고 8시 반에. 5시 반에 퇴근을 해서 이제 저녁을 먹고 네. 바로 노트북을 켭니다. 아, 노트북을 켜고 이제 키워드는 네. 중간중간에 찾아요. 아, 중간중간에 찾는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아. 내가 궁금한 것들이나 네. 아니면 타인이 궁금하고 관심 있는 것들도 이제 메모를 핸드폰에 해둬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딱 노트북을 켰을 때는 네. 키워드를 찾는다거나 그런 네. 시간을 쓰는 게 아닌 거네요. 네, 키워드는 미리 찾아두는 게 키워드는 미리 찾는다. 키워드를 찾는데도 시간이 맞아요, 걸리기 맞아요. 때문에 미리 찾아두는 편이고, 아, 그리고 포스팅을 2개에서 3개 정도 합니다. 그날에 하루에.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걸려요? 그렇게 하나 하는데. 처음에 글 하나 쓸 때는 네.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한두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글 같아요. 한 개 쓰는데요? 그래도 좀 빠른 편이신 것 같은데. 빠른 편인가요? 네.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런가요? 네, 한 1,500자 기준으로. 되게 길게 쓰셨다. 네. 네. 그러고 이제 조금 습관을 잡으니까 한 네. 30분 정도 하나에. 그렇게 해서 하루에 2개에서 그래서 3개 3개 정도. 쓰고. 네, 그러면 한 5시 반에서 밥 먹고 6시 반? 6시에서 8시 사이. 네. 그 정도면은 이제 3개 포스팅이 끝나고. 아. 그리고 그 이후로는 티스토리 강의를 또 유튜브로 듣습니다. 어떤 거 주로 들으시나요? 확실히 이 시간 배분을 정확히 해두시는 편인가 봐요. 거의 네.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6개월. 6개월 동안? 네네. 그러면 글이 어느 정도 쌓여 있으신 거예요? 지금은 6개월. 본블로그에 한 400개 가까이 400개 정도 정도요? 되고, 되게 많이 쓰 부가적으로 하는 블로그에는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이 두 가지 블로그가 똑같이 주제가 아니요, 다르게? 본블로그는 잡블로그로 하고, 네, 그리고 부블로그는 하나는 건강이고 네. 하나는 금융 관련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브 쪽은. 네, 아. 이제 따로 분류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선구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 글을 많이 써야지 수익이 나느냐 궁금해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400개에서 네, 글에서 다 수익이 나요? 거의 다 수익이 안 나고 안 나요? 네. 상위 10개 정도에서 상위 10개.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글은 많이 써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많이 이게 써야 된다. 글이 많은 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네. 어떤 글에서 수익이 나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글에서 수익이 나는지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보셨어요? 좀 그런 팁들이 좀 있을까요? 처음에는 유입이 많은 글을 좀 유입이 보기는 많은- 했는데 네.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애널리틱스. 들어가면은 네. 네, 이제 수익이 가장 많은 글 네. 그리고 클릭을 몇 번 했는지 뭐 음.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회사 점심시간 때 한 번씩 예, 체크를 해봅니다. 네. 점심시간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예전에는 자기만 했는데 네. 요즘에는 시간이 되면은 포스팅 하나 더 씁니다. 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이 에드고시 합격 팁 같은 것도 좀 있으세요? 사실 저는 에듀고시 처음 합격을 좀 오래 걸린 네. 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제 5개월 정도 걸렸는데 네, 5개월이나. 예,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까 빠르면은 뭐 2주 만에도 승인이 나고 맞아요. 그리고 한두 달 안에는 다 승인이 나더라고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거의 한두 달 정도 많이 걸리죠. 그런데 저는 5달 네. 걸린 건데 에듀고시로 좀 네. 고생하시는 분들은 저를 네. 보고 좀 힘내셨으면 음. 좋겠고요. 글을 꾸준히 계속 쓰고 네. 신청을 하면은 반드시 나는 게 에듀고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230개
230개. 쓰고 승인이 났어요. 승인 글이. 그러면은 네. 아까 본 블로그에서 400개의 글을 썼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320개 정도가 300개 정도가 승인 글인 거예요? 거의 230개 정도가 승인. 아, 200글 230개 네. 정도가. 네. 그러면은 여기서 수익 나는 글은 200개가 안 되는 거네요.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와. 네. 이제 처음에 이렇게 승인 나는 게 조금 오래 걸리지, 다른 티스토리 블로그를 중간에 개설을 네네. 했는데 승인이 너무 안 나서 네. 그 티스토리 블로그는 첫 승인 때보다는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얼마나 이제 걸리셨어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그러면 그 블로그를 또 새로 구글 아이디를 만들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구글 아이디를 새로 파가지고? 네, 새로 2개 정도 파서 어... 만들었는데 이제 첫 승인이 나고 네, 그 이후로 한 달 만에 승인이 아, 그래요? 났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주위에. 에듀곳이 좀 빨리 승인 나시는 분들은 네. 좀 영화 관련 주제를 쓰면 좀 빨리 난다, 이런 말을 좀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승인 글을 200개 정도 쓰셨는데 네. 이 승인 글을 승인 전문적인 서적을 쓰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약간 수익이 바로 났다고 하시길래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승인을 받을 때부터 이 수익글 위주로 쓰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수익 글이 어느 글인지를 잘 몰랐어요. 네. 이제 아,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네. 주식 관련, 부동산 관련 네. 이런 게 돈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좀 일상생활 팁 글 같은 거를 쓰다가 이제 건강 관련 글. 건강. 저랑 똑같이 했네요. 저 처음에 아. 주식 쓰다가 일상 관련 쓰다가 건강도 써왔거든요. 아, 네네. 다 약간 비슷하게 루틴을 밟나 봐요. 그런가 봐요. 쓰고 싶은데 주식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좀 잘.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써야 된다. 네, 오늘 별님과 함께 인터뷰를 좀 진행해봤는데요. 중간중간에 많은 꿀팁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시작해보는 거. 그냥 일단 한번 시작해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단톡방에서 이런 게 있어라고 한마디에서 시작해서 오셨는데 그 한마디 하나로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네, 별님께 감사한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모두 선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